자, 이번 시간에 먼저 나올 게 이제 보험 공시, 보험 관련된 정보 공시하는 부분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사장 관련해서도 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라는 게 뭐냐라는 설명이 먼저 나오는데, 공시라는 것은 회사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일반인에게 다 오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일반인 안에는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보험회사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보험회사에 이렇게 관련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게 될 텐데, 보험회사가 그 사항들을 미리 각사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를 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공시고요. 또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보험 각사별, 또 생명보험 각사별로 회사라든지 또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회에서 비교 공시하는 부분도 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공시라는 부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공시라는 것은 기업 경영의 주 정보들을 외부에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정보들을 알려서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든지 또는 그 회사에 보험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라든지 또는 회사 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회사 또는 개별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결국은 보호해줄 목적으로 법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알리게끔 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보험 관련돼서 어떤 정보들을 공시를 하는가라는 부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경영공시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경영과 관련된 공시다. 이쪽은 명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공시를 하는데, 정기공시가 있고 수시공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의 일반적인 사항들, 경영 상태라든지 또 경영 실적이라든지 각종 경영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진 기간마다 공시를 하는 건데, 매 결산기마다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산하면 3개월 이내에 공시하게 되어 있고, 공시 내용은 3년간 공시 상태로 그대로 놔두게 되어져 있고요. 자, 이건 결산 공시고, 매 분기마다 마찬가지 분기 결산이 끝나고 나면 2개월 이내에 분기 공시도 추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공시는 말 그대로 매 결산기마다 또 매 분기 끝날 때마다 정해진 시기에 공시하는 게 정기 공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시 공시가 중요합니다. 수시 공시는 관련 내용을 3년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회사에 뭔가 큰일이 발생했을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안 좋은 그 회사의 경영을 좀 위태롭게 한다든지 경영상에 뭔가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회사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도 내릴 수 있고, 주주 같은 경우에는 회사 경영에 뭔가 변화를 도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시공시 같은 경우에는 3년간 공시를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주로 공시하느냐, 감독기관으로부터 적기 시정 조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면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경영에 뭔가 위험 신호가 나타난 거니까 바로바로 알려야 되고요. 회사에 거액 손실이 발생됐다든지 뭔가 중대한 변동이나 어떤 뭔가 상황이 발생됐다 해서 회사 경영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알려주게끔 되어 있는 게 수시공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회사 경영과 관련된 공시고요. 이어서 상품과 관련된 공시입니다. 그래서 상품 공시를 하는데, 어떤 걸 공시하느냐, 상품 설명서라든지 보험 안내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품 공시실을 통해서 각사가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한 정보들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올리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공시 이외에 보험 가격 공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품 공시실과 별도로 설정해서 운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에 대한 공시고요. 상품 공시는 상품의 약관이라든지 뭐 사업방법서라든지 이런 걸 공시하는 거니까 가격 공시는 별도로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 회사에서 활용하는, 그러니까 영업 활동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 안내 자료 관련해서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게 있고 기재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재하는 것은 뭐 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 영업사원에 대한 상호나 명칭, 그 다음에 고객의 권리나 의무,
그리고 해지 환급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보험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분쟁 조정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도 보험 안내 자료에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되고요. 보험 안내 자료에 기재하지 말아야 될 거는 사실은 내용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지 또는 타사 상품하고 비교하는데 일부만 놓고 비교를 하는 거, 우리 회사 상품이 유리한 것만 근거로 해서 비교하고 이런 부분들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단정적으로 뭐 이렇게 제시를 한다든지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뭔가 내용을 기재를 한다든지 이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객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금지 행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아, 이런 거는 쓰면 안 돼라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비교 공시가 있습니다. 방금 거는 이제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는 거라면 뭔가 각사별로 비교를 한다라는 것은 보통 협회 홈페이지, 협회에서 공시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한다라는 거는 특정 회사가 비교를 한다면 자기네 회사에 유리한 걸 비교를 하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려면 특정 보험사가 아닌 생명보험은 생명보험 협회에 기재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품 비교 공시는 생보협회의 인터넷 공시실에서 기재가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변액보험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하니까 변액보험 관련해서는 각사에서 판매하는 변액보험 상품마다 특장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특별계정 종류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각 운영하고 있는 펀드별 기준 가격, 우리 3장에서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그날의 기준 가격, 그 다음에 뭐 1년, 3년 이런 기간별 수익률, 그리고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보수들, 이런 정보들도 같이 비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 이 회사는 타사보다 보수가 좀 높네. 이 회사는 과거 기준으로 볼 때 수익률이 좀 더 높네. 이런 것들을 고객이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료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공시되는 거 보면은요. 뭐 각사별 불안전 판매 비율, 또 민원 건수, 소송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회사의 어떤 모집 행위가 건전하냐, 조금 다소 좀 미흡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집 수수료율, 그 다음에 민원 발생 건수 앞쪽에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에요. 그래서 보험 담화라고 해서 이거는 손생보협회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해 놓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생보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각 보험 상품별, 각사가 판매하는 상품별로 비교 공시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공시를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이제 보험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곳이죠. 그리고 분쟁 같은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결정도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련 업무와 연관된 내용을 공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보험회사 관리 감독하는 사항들, 또 분쟁 관련된 사항들 이런 거를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쟁 처리 결과, 분쟁 조정 요청이 들어온 거에 대한 처리 결과, 그 다음에 각 보험사의 경영 실적, 경영 실태 평가를 포함한 경영 실적들을 각사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공시를 해주고 있고요. 각 보험회사별 재무 현황, 그리고 각 보험회사에 발생된 금융사고 현황 이런 것들도 감독원에서 같이 공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반적인 공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변액보험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들이 공시가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각 보험회사별 변액보험 공시실에서 공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보험사의 변액보험 상품은 별도로 공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공시를 하고 있느냐? 특별계정, 즉 펀드에 대한 내용들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계정들의 어떤 매일매일의 기준가격, 그 다음에 누적 수익률, 또 연환산 수익률이라 그래서 전체 누적 수익률을 연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3년간 30% 수익이다. 그럼 연환산은 3년으로 나누니까 10%가 되듯이 이런 식으로 연환산 수익률을 제시를 해주고요. 각 펀드에 적용되는 보수나 비용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험계약 관리 내용도 같이
게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 개인별로 고객별로 쌓여 있는 적립금이라든지 또 적용되고 있는 사망보험금, 그 다음에 불이백에서 몇 프로 정도가 적립되고 있는가 하는 적립 비율, 그 다음에 펀드 변경 사항들 이런 것들을 각자 계약에 대한 내계약에 대한 사항을 확인을 하는 거죠. 계약 관리 내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액보험 운영설명서 관련돼서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펀드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액보험 공시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협회가 아니라 각 보험회사에서 공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 변액보험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로그인을 한 다음에 본인 계약에 대해서 내용들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변액보험 운영설명서가 있습니다. 이쪽에 변액보험 운영설명서. 자, 이쪽에서는 상품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자금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맨 처음에 보험료 납입이 되면 이후에 어떤 부분이 공제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3장에서 학습을 했었죠. 그런 운영 흐름이라든지 특별 계정에 대한 사항들, 어떤 펀드들이 있고 하는 부분들, 또 해당 펀드에 대한 보수나 여러 가지 비용 관계도 같이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 분기 관리, 보험계약 관리 내용, 이 내용이죠. 이거는 각 고객이 이제 그 본인 계약을 확인을 하는 건데,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보험회사가 자료를 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시험 문제에 좀 간혹 출제가 되어지는데, 보통 일반적인 생명보험 상품은요, 1년간 운영한 결과를 고객에게 연차 보고서로 해서 제공을 해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변액보험은 이게 매년 단위로 계약 해당일에 나가는 게 아니라 분기 단위로, 즉 1년에 4번 이상 제공해 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품하고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것 외에 고객이 선택한 펀드, 즉 특별 계정이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가 그 결과치도 자산 운영 보고서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도 분기 1회예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은요, 본인 가입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일반 생명보험은 1년에 한 번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변액보험은 보험계약 관리 내용이라든지 자산 운영 보고서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는데 그 기간이 연 1회 이상이 아니라 분기 1회 이상이다. 요 기간이 좀 다르니까 반드시 체크를 좀 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서 변액보험 관련된 공시하는 건 마찬가지. 각사별 판매하는 변액보험을 비교해서 공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각사가 운영하는 특별 계정들의 어떤 기준 가격들, 그 다음 수익률, 또 해당 펀드에 대한 보수, 또 비용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협회에서는 공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중에서 이제 저축 목적의 상품이 있었죠. 변액연금이라든지 변액 유니버셜의 저축성 보험들. 자,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수료 안내표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유는 사실은 보장성 보험은 보장해주는 내용에 따라서 좀 각사별로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겠죠. 하지만 저축 목적의 상품은 고객이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수익률일 거란 얘기입니다. 수익률이란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변액보험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이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위험보험료라든지 또 부가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어떤 공제된 상태로 운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이 낸 돈에서 얼마만큼이 공제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많이 공제될수록 잔액이 작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결과는 그에 못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축성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멸되는 비용들, 그래서 보수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펀드로 운영 성과가 좋다 하더라도 보수 비용이 많이 차감이 되어진다면 실질적인 결과는 높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수나 비용 관계를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